불안한 살 얼음판을 거는 듯한 암호화폐 시장의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근 나온 소식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야기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잠깐 살펴보는 워렌 버핏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최근에 버크셔 해처웨이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워렌 버핏은 오늘도 잊지 않고 비트코인을 까는데 여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굳이 자신의 발언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비트코인을 까내리는 의도는 무엇일까? 능구렁이 같은 영감,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며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지금 전세계 모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며 25달러에 팔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1년, 5년,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쥐약이니 환상이니 쓸모없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1년, 5년,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첫 번째로 비판한 후에 상승률이 1000%나 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틀린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상품들, 새로운 경제들이 창조가 되고 있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아프리카라든지 자국 경제 및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역할을 해오기도 했었으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이 사람들이 급박할 때 비트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물음표를 던집니다. 워렌 버핏, 이 양반 참 특이한 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 언급한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하하 웃었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워렌 버핏과 찰리 번거가 오히려 다시 비트코인 마케팅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나 찰리 번거의 말에 흔들리기에는 비트코인 머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곧 있으면 대가리를 들이대고 박치기를 할지도 모르는 비트코인. 찰리 번거와 워렌 버핏은 목 닫고 기다려라. 비트코인이 목 따라간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시웨이보다는 일단 시총은 높은 상황인데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워렌 버핏과 찰리 번거가 비트코인을 까내렸었다라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놀랄만한 일이 전혀 아닌데요. 이 워렌 버핏이 투자처가 없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무려 64조 원어치를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판단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이제 가져보게 했는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지금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워렌 버핏의 예측이 맞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반등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똑같은 논리를 비트코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는 비트코인. 워렌 버핏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너무 희망회로적이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당장 오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떨어진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 조만간에 지지 구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섭도록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 지지 구간에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시에 비트코인도 지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 지지선을 깨느냐 버티고 반등하느냐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분리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월봉 마감이 됐는데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월봉 마감, 하락의 월봉 마감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배열 트랩이라고 하죠. 떨구는 척 하면서 말아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재밌겠다라고 갤럭시 트레이딩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피터 브렌트 여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베어 채널, 하락 채널이 아래로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큼의 하락이 오게 된다. 그래서 최소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31,00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져가지고 28,000달러를 터치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8,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피터 브렌트의 분석.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나 비트코인 싫어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아마도 이 악플이 무서운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유가랩스, 원숭이 코인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NFT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하게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완판이 되면서 가격도 굉장히 올랐었는데 문제는 과정 속에서 이더리움 가스비를 급등시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때 이더리움 가스비가 $10,000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활용하는데 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하루빨리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1.0, 2.0 병합을 성공시키는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다운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메인넷이 다시 한번 운영이 중지가 되면서 블록체인이 마비가 되는 상황.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정말 빈번하게 중단되고 있는 솔라나 블록체인.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네요. 일단 다른 알트코인들 따라가지고 올해 최고점 대비 40% 하락해버린 클레이튼. 투자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 바로 클레이튼의 시세를 지탱해주던 NFT 열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숭이 NFT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이러면은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발행 개수에 제한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각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면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사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프로젝트가 망했다라거나 펌핑이 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거래가 되는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이 55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꽤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파이라든지 이 탈중앙화 거래소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감안해 본다면 액수는 더욱더 커지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얼마어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갖고 있을까? 한번 통계를 내봤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거래소들을 기준으로 100만원어치 이하의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276만 명,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163만 명, 1000만명에서 1억원 사이는 73만 명, 1억에서 10억원 사이는 9만 명, 10억원 이상은 4천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시 한번 불장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불안불안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국내 소식 페이코인 휴지 조각 되나? 혹시라도 페이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앞으로 3주 안에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페이코인 사업 구조는 보유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은 다날 핀테크가 페이 프로토콜로부터 페이코인을 사들여가지고 장외 시장에 내다 팔고 이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가맹점에 정산하는 구조인데 이게 막혀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맹점에 정산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얼마 전에 큰 논란을 빚었었던 머지 포인트 사태처럼 코인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3주 안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자, 페이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